자,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파트 챕터 2를 학습을 할 건데, 조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동일한 문법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각 조동사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동사의 뜻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적어보면 여러분의 빈 노트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교재 빈 부분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뜻이죠. 대표적인 문법 부분. 조동사 다음에는 잘 작성이 안 되네요. 여러분 서술형으로 꼭 적어줘야 됩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의 원형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예외인 경우도 없고 조동사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 그러면은 동사의 원형에 올 수 있는 형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동사의 종류에는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레블리시에서는 have, has, 완료를 나타내주는 have, has도 하나의 동사의 종류를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동사 원형이니까 조동사 다음에 be가 올 수 있고, 그 다음 조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have 형태가 올 수 있다. 원형이기 때문에. 이건 100%입니다. 예외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꼭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서술형으로 써주세요. 한 문장에 조동사는 한 개만 올 수가 있다. 한 문장의 조동사만 한 개만 올 수 있다. 여기 위에 사실은 얘가 나와 있는데 will, can, will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주어에 따른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뭐 is가 온다라든지 뭐 goes가 온다라든지 has가 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 있는데, 조동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can이라면 주어가 몇 인칭이든지 간에 can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에 따른 변화가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의문문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죠? 의문문은 제가 문장 글자를 크게 쓴 이유 알겠죠? 문장 처음에 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 주어 쓰고, 그 다음 동사 원형을 써준다. 그럼 부정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조동사 다음에 부정을 나타내주는 부사 not이나 never를 써줘서 조동사의 부정문을 만든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몇몇 경우, 정말 극소수의 경우를 빼고는 조동사는 이런 5가지 기본 문법적인 형식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각각의 조동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can, could, may, might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뜻이 상당히 비슷한 류의 조동사끼리 묶어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can, could 같은 경우 첫 번째 능력의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조동사 2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에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쓰고 싶으면 그렇죠, 비동사구 be able to를 써서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석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말할 수 있다 해서 can 다음에 speak 밑줄을 쳐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게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느냐, be able to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같은 내용인 거고, 그 다음 I could, 왜 could를 썼을까요? 뒤에 보면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종속절 자체, 기준 시점 자체가 과거죠. 그러면 100m를 14초에 뛸 수 있었던 것도 과거기 때문에 흔히 조동사의 과거, can의 과거, could를 써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be able to로 바꿨었을 때 과거 시제 표현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was able to로 써야 한다. 그 다음 they will be able to, 뒤에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will, can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진 비동사 구를 만들어서 will 플러스 be able to를 써서 미래에 뭐뭐 할 수 없어 라는 의미로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 아까 말한 5가지 해당이 되는 거 다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의미는 허가나 요청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각각의 조동사들의 과거 표현은 조금은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윗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는 can 대신에 could를 써줘야 된다. 자, 너는 가져올 수 있어. 너의 간식을 극장에 너의 뭐 과자거리, 음식거리를 가져올 수 있어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극장에 가져와도 돼 라는 뜻이고, Could you explain? 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말할 때 조금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could를 많이 쓴다. 이게 무엇인지 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는 의미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조동사의 세 번째 뜻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뭐뭐일 수 있다라고 가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가능성,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표현해 주는 이야기라고 하면 되겠고, 대신 여기에서의 could는 can보다 확신의 정도가 조금은 낮은 표현,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능성을 나타낼 때. 그래서 second hand smoke 하면 간접 흡연은 해로울 수 있어 너의 건강에.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an을 써주는 거고, 너의 이력서를 그 회사에 보내. 너는 아마 자격이 갖춰졌을 거야. 그 자격에 대해서 직역을 하면 그 위치, 포지션에 대해서 자격이 갖춰졌을 거야 라고, 이 말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너 그 포지션에 대해서 자격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을 거야. 충분히 자질이 있을 거야 라는 가능성이 조금은 낮은 표현을 설명해 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강한 의심에 풀면 과연 뭐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해석을 해보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에바가 스티브랑 깨졌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 라고 아마 안 깨졌을걸? 하고 의심을 강하게 가지는 표현을 쓸 때 can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not이 붙으면 can't가 되면 뭐뭐일 리가 없다 라고 해서 강한 부정적인 추측을 해주는 겁니다. 보면 잭이 어제 아팠어. 그래서 그는 창문을 깬 사람일 리 없어 라고 해서 강하게 부정하는 거죠. 왜? 어제 아팠으니까 당연히 걔가 깰 수 없었겠지 라고 표현을 해줄 때 can을 써주기도 하고요. 자, 별표 쳐봅시다. 이 조동사에 have pp 들어간 구조가 사실은 문법 문제나 내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과거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 사실에. 그래서 직역해서 해석하면 뭐뭐이었을 수 없다, 뭐뭐 있을 수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아이들은 have gone, 멀리 갈 수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have gone이 붙었다라는 건 시제의 한 단계 앞선 상황을 묘사해 주기 때문에 그냥 일반 can과는 다른 거예요. 이 날씨에 그렇게 멀리 갔을 리 없어. 과거에 그렇게 갈 수 없었을 거야 해서 과거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 의미로 추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동사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뜻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may나 might 같이 엮여 있었죠. 해석은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an이랑 may, 그 다음 could랑 might는 항상 비슷하게 문법 그 챕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 허가와 요청의 뜻, 뭐뭐 해도 돼. 그 다음 뭐뭐 해도 될까라는 의미로 may는 can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 주로 may I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May I go to the bathroom?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 마찬가지 윗사람에게 could 다음으로 많이 쓸 수가 있다. 자, 해석해보면 너는 둘러봐도 돼. 근데 제발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래서 허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May I take your order? 식당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죠. 당연히 직원이 손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라는 표현. 그래서 조금은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추측이나 가능성의 may, might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로 불확실한 추측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I don't want to watch that movie. 그 영화 보고 싶지 않아. It may give me a nightmare. 하면 그건 나에게 아마 악몽을 줄지도 몰라. 이 사람이 영화를 보고 악몽이
악몽을 꿀지 안 꿀지는 100%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영화를 보면 악몽을 꾸지 않을까 정도의 불확실한 추측이겠죠. 100% 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 I'm tied up. 나 상당히 바빠. 묶여있어. 직역하면 나는 묶여있어니까 나 되게 바빠. 그러나 I might have time Friday morning. 아마 금요일 아침 정도에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쁘지만 금요일 아침에 아마 조금은 시간이 날 거야 라는 뜻이고요. 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Something might happen to her family. 그녀의 가족에게 무언가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별표 쳐야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have pp. 과거, 그러니까 have pp가 들어가면 무조건 앞선 상황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캔이랑 비슷하죠? 한 남자가 횡단보도에 있었어. 그는 목격했었음에 틀림없는 게 아니죠. 목격했었을지도 몰라. The accident, 그 사고를 목격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을 할 때 may나 might 플러스 have pp 구조 말했죠. 무조건 앞선 시제랑 연관이 돼 있다. 체크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원 소망.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적인 부분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디 뭐뭐이기를 바래 라는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 보니까 격식을 차린 글이나 편지글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May all your wishes come true. 너의 바람이 다 이루어지길 바래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문어체에서 사실 그러니까 그 구어체에선 좀 많이 쓰이고 그 다음 편지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 문법 문제나 뭐 모의고사에선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 발표. 요즘은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may나 might 그 다음 as well 하면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로 쓰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동사 부분은. 자, we have no other work. 우리는 다른 일이 없어. 너는 아마 집에 가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런 구문, 수거 구문이라 그러죠. 이런 구문 같은 관용적 표현은 사실은 암기를 해주면 여러분 해석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뜻 꼭 알아두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will, would, shall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자, will 상당히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을 겁니다. 뭐뭐 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미래의 일을 나타내거나 예측할 때 쓴다. will 하면 머릿속에 be going to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20살이 될 거야. 며칠이면 20살이 될 거야. 그래서 미래의 표현을 나타낼 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will be를 써준 거고요. 자, I'm leaving now, leaving my office now. 나 지금 내 사무실 떠나는 중이야. 나는 아마 한 30분 정도면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미래의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제안이나 요청, 뭐뭐 해줄래요? 라는 의미, 그러니까 직역을 해도 나오죠. Will you please wait a minute? 1분만 더 기다릴래? 기다려줄래? 이런 의미로 의문문 아까 처음에 썼습니다.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부사 빼고 동사 바로 원형 써준다. 기본 의문문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주어의 의지, 뭐뭐 할 거야 라는 의미로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줍니다. 너의 부모님 어떤 것도 너를 위해서 해주실 거야. Trust them, 그들을 믿어.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부모님들은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할 거야. 그들을 믿어. 그 다음 want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강한 거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딸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딸에게 말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부정이네요. 긍정문이네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딸에게 말했었어. 그러나 그녀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 좀처럼 듣지 않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해석도 가능하고 그녀는 절대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도 사실상 크게 어감의 차이가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의 관용 표현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share
뭐뭐 할래요? 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의사를 물을 때 쓴다.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었죠. 뭐 Shall we dance 해가지고 우리 춤출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제목이라든지 구를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구나 절을 암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법적인 거 적용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영화 제목 같은 경우로 적용을 해서 암기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shall I close the window? 그래서 내가 창문 좀 닫을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의문문. 그 다음 shall we take a short break? 우리 잠깐만 쉴까? 이런 식으로 묻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 shall이 긍정문으로 쓰여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 할 거야. 그러니까 will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그러니까 주로 will을 써주고 현대 영어에선 잘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도는 좀 떨어지니까 뭐 간단하게 읽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어봐. 그러면 너는 받을 거야. 그래서 I will give you what you want.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줄 거야. 이 정도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뭐 뜻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must, have to, need. 자, must와 have to 같이 연결돼 있죠. 긍정문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많이 했던 겁니다. must 뭐뭐 해야 한다 밑줄. 그래서 have to랑 바꿔 쓸 수 있다. 자, everyone must be back by 6 p.m. for dinner. 모든 사람들이 저녁을 위해서 6시까지 돌아와야만 해. 강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everyone has to be back. 돌아와야 해. 근데 have to, has to를 쓸 때는 주어의 수일치하는 거 항상 주의하고요. 과거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너 책을 읽었어야 했었어. 이런 식으로 쓰고 싶으면 must로는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랑 같은 뜻인 have to를 과거로 표현해서 had to가 되는 거고 will일 때 조동사 두 개 같이 안 되기 때문에 will have to로 써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제. 자, 어제 그는 기다렸었으면 틀림없어 2시간을 뭐 하려고? 의사랑 면담하려고 의사에게 상담받기 위해서 아마 2시간 정도 2시간을 기다렸어야 했을 거야 정도로 해석을 가능하겠죠. 자, 너는 바꿀 수 있을 거야. 너의 패스워드를 바꿔야 해. 당위성입니다. 90일, 매 90일마다 너의 비밀번호를 바꿔야 해.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당위성, 미래에 강한 필요성, 의무를 표현해 줍니다. 저는 지금 조동사 파트 좀 빠르게 설명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뜻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법 설명 조금은 빨리 나가는 거 이해해 주고요. 자, 그 다음 강한 추측이나 확신,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로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100% 확신이겠죠? 그래서 how could you be so rude to Amanda? 너 어떻게 그렇게 아만다한테 그렇게 무례할 수 있니? She must be very upset. 그녀가 매우 화났음에 틀림없어 라고 하는 100% 거의 100%의 확신을 보여줄 때 must란 조동사를 쓰고요. 자, 강한 추측을 여러분 부정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must not을 쓰는 게 아니라 뭐뭐 일리 없어의 앞에서 배운 can't를 써줍니다. 그래서 아침 6시야. They can't be in the office. 그들이 사무실에 있을 리 없어. 100% 확신인 거죠. 새벽 6시에 사무실에 아마 100% 없을 거야 라고 부정 확신을 해줄 때는 can't를 써주고요. 별표 쳐야겠죠. 그 다음 must have pp. 자, have pp 말했어요. 무조건 어떤 과거의 시제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100% 추측을 하는 겁니다. 내 컵이 깨졌어. 지금 깨진 건 현실이죠. 당연히 누군가가 그것을 떨어뜨렸음에 틀림없어 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확신을 얘기할 때 must have pp 구조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럼 과연 must랑 have to 비슷한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왜 구분이 되어 있는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must have to 긍정문일 때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밑줄 쳐봅시다.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규칙 등에 의한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have to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 타인의나 규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법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 그러니까 너 뭐 해야 된다라는 나의 의견이 아니라 규칙이나 법을 얘기할 때는 have to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시야.
나 지금 가야 해. 물론 둘 다 돼요. 그 다음 너는 유니폼을 입어야 돼. 뭐 했을 때? 네가 그 고객에게 응대를 할 때. 자, 이거는 규칙이죠. 그 레스토랑의 규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규칙, 법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have to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별표 쳐봅시다. must가 부정어로 쓰이면 have to, 이제 일반 동사화 해가지고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랑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너는 움직이면 안 돼. 내가 사진 찍는 동안. 그래서 뭐뭐 하면 안 된다의 뜻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don't have to로 돼버리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너는 설거지를 할 필요 없어. 내가 그거 나중에 할 거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뜻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you don't need to do the dishes. need랑 바꿨을 수가 있어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뜻이 똑같아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뭐뭐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뜻. 자, 그 다음 페이지 need. 선생님 need는 일반 동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조금 있는데 need가 뭐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조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어디에서만?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조동사로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나 우산 있어. 그러니까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젖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부정문에서는 조동사처럼 뒤에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의문문에서도 내가 말할 필요가 있나요? 지난밤에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일반 동사 need, 우리가 알고 있는 need는 you don't need to, 아까 앞에 썼죠? you don't have to. 그래서 너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다음 do라는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처럼 쓰여가지고 나의 개인 스케줄을 너한테 말할 필요가 있니? 라고 일반 동사 need로도 쓰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챕터 4로 넘어가 봐서 챕터 4도 조동사겠죠. 이 순서가 좀 꼬여 있어서 네, 챕터 4는 유닛 4 should랑 ought to 같이 엮여 있는 거 네,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ought to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의무나 충고의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졌을 때 너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바꿨으면 ought to로도 바꿔 쓸 수 있다. 구조동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뜻 자체를 외워버리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 용어에서 헷갈려 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 ought-의 부정형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간혹가다 문법 문제에서 나오는데 선생님 ought-가 조동사라면 뒤에 not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쓰인 투부정사 ought-의 to를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하고 싶으면 to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다 쪽으로 암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뭐 하면 안 된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 소비하면 안 돼. 이 뜻이 되는 거고 ought-랑 to 사이에 not이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해 놓고요. should는 일반 조동사의 성격이랑 동일하죠. 뒤에 not을 붙이면 should not의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별표 쳐야 되겠죠. 네, 조동사 플러스 have pp 과거랑 연계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야, 너 밥을 먹었었어야 했어. 그럼 과거에 밥을 먹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해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뜻은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과거에 지금 사실에 반대되는 이 문장이랑 반대되는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자, 우리 오늘 소풍 갈 거야. 너는 팩트 런치에서 도시락을 가져왔었어야만 했어. 음료수랑. 자, 이 사람은 그럼 가져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야, 너 도시락 싸왔었어야지. 그 사람은 안 싸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용을 직역을 해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 그 다음 should not have pp 쓰면은 이 구조의 반대 표현이죠. 너 뭐뭐 하지 말았었어야 했어. 반대 표현입니다. 야, 너 어젯밤 그렇게 오래까지 깨어있지 말았었어야 했어.
나네요. 나 그렇게 어젯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았었어야 됐어. 깨어있었단 소리겠죠?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 표현이니까 이건 직역, 해석을 해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겠죠? 오늘 나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 어젯밤 새 깨어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게 두 장이 복사가 돼 있네요. 요것도 지나갑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근거 있는 예상 추측에 should나 ought가 있다.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ought와 바꿔 쓸 수 있고 밑에 보면 could, may, might에서도 예상이나 추측이 있었는데 강도가 그것보단 좀 강한 거예요. 근데 must보다는 약한 거.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could, may, might보다는 should나 ouught가 되고 그거보다 강한 건 must라고 책에다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월요일에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보냈었어. 그것은 곧 도착할 거야. 예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it should라고 써주기도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ought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별표를 쳐주면 되는데 특별용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말을 바꿔 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should가 만약에 demand, suggest, recommend, insist 주장 나와 있죠. 요구, 제안 조금 더 적어보면 추천이나 글씨가 안 써지네요. 그 다음 권장 또는 권고 이런 류의 동사가 쓰여서 그 다음에 대절로 쓰이면 명사절 대절로 쓰이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나는 네가 공부하기를 요구한다. demand 나는 네가 공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suggest 그 다음 나는 네가 공부해야 한다고 추천한다. 난 네가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면 should의 뜻이 함축적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시험에 중요하냐? 이게 생략이 가능해요. 왜? 당연히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니까 언어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잖아. 그럼 안 써도 알겠네. 이런 식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그래요. 생략까지는 뭐 상관없다 쳐도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 예문 보면 자 이게 생략이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receive가 나와 있고 주어가 he니까 인칭이 안 맞겠죠? 주어는 3인칭 단수인데 receive에 s가 안 붙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received가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법 문제에서 종종 나옵니다. 이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나오고 여러분이 성인 시험에 토익이나 탭스에서도 간혹 가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essential, important, necessary 등과 같은 형용사 뒤에 대절에서도 마찬가지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나올 수 있냐면 he should be 친절해야 된다라고 나는 주장해. 해서 그냥 he be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아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must랑 should의 차이 살펴보면 must는 필수적으로 100% 정도고요. should는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좀 권장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는 식물에 물 줘야 돼. 안 그러면 죽을 거야. 100% 해줘야 되겠죠. 식물에 물 안 주면 죽으니까. 자, 여행을 할 때 너는 아마 추가되는 여분의 메모리 카드를 가져가는 게 좋을 거야. 너의 카메라를 위해서. 100%는 아니지만 야, 권장해 줄게 내가. 너 메모리 카드 더 가져가. 사진 더 찍고 싶으면.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should가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At the masked ball. 이건 뭐냐면은 그 가면 무도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주장했었다. 내가 가면 무도회에 있었다고. 선생님 여기 왜 should가 안 쓰였죠? 이거는 주장을 하는 게 있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있는 사실을 얘기할 때는 should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insist 나왔네. 뒤에 동사 원형 should 생략됐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들어갈 때만 should가 생략이 되는 거고 있는 사실을 표현할 때는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 5예요. Unit 5, had better, would rather, used to 이렇게 나눠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상대방한테 충고를 나타낼 때 쓰면서 약간 야 너 그렇게 안 하면 조금 아마 안 좋을 거야 이런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had better는 구조동사라서 뒤에 부정을 해주고 싶으면 not이 뒤에 온다. 이 문제가 중학교 내신에서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너 속도를 좀 낮추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운전 조금 더 조심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h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린 그녀한테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진짜 화낼 거야. 그래서 아마 화낼 거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좋아. 이런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그 다음 would rather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도 사실상 약간은 비슷한 의미인데 would rather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여기 한번 별표 쳐봅시다. would rather A than B 에서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의고사에서 해석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예문 한번 보면 나는 영화 보러 갈 거야. 뭐보다 집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영화 보러 가는 게 좋을 거야. 더 나을 거야. 해서 부드럽게 해석하면 나는 집에 머무느니 차라리 영화 보러 가겠다. 이렇게 의역 가능한 거고 직역이 가능하면 사실상 의역은 크게 부담은 안 느껴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네요. 자, used to 뭐 하곤 했었다라는 의미의 밑줄 과거에 반복된 행동이나 지속된 상태를 나타내며 그러니까 행동이나 과거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면서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그러니까 used to는 행동을 얘기할 때는 would로 가능한데 만약에 상태를 얘기할 때는 would로는 같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의 뜻 행동일 땐 would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 상태일 때는 would로 바꿔 쓸 수 없다. 체크해두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난 농구하곤 했어 많이. 근데 지금 안 해. 이 내용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농구를 하는 행동이죠. 네. 그래서 would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used to be. 자, 여긴 뭐냐면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 중국 식당이 있었어 라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would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자, 나는 뭐뭐 하지 않았었어.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았었어. 결코 먹고는 하지 않았어. 한글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부정을 표현할 때는 used to 앞에 never를 씁니다. 습관적으로. 그 다음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ing인데 요거는 사실상 여기에 별표를 쳐줘야 돼요. used to에선. 그래서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의미로 수동의 의미죠. be used to 동사원형 그리고 be used to ing나 명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의 뜻으로서 자, 문법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be used 다음에 동사도 올 수 있고 be used 다음에 ing도 올 수 있죠. 이러면 사실상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뭐로 풀어야 된다? 해석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뭐뭐에 익숙하다의 뜻일 때는 ing 써주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수동태죠. 이때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해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뒤쪽 형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 설명은 여기까지 돼 있고 같이 보내주는 프린트 출력을 해서 답을 꼭 적어서 학원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